안녕 얘들아. 선생님이 유튜브 강의를 안 찍는다고 그랬는데 또 며칠 만에 찍게 되었네요. 어쩔 수가 없네. 아, 슬프다, 그치? 오늘 배울 부분은 고등수학 하의 첫 부분이고요. 고등수학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은 배우는 수학이 고등수학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 중학교 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수학 이렇게 책을 한 권 봤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집에서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니. 그거랑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도 고등수학이라는 책 한 권을 1년에 나가는데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나가는 문제집이 1학기에 나가는 거는 고등수학 상, 2학기 때 나가는 건 고등수학 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는 2학기 때 나가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 1학기 때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첫 단원이 집합이에요. 지금 교재를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을 텐데 교재를 받은 사람은 8페이지를 펴고 같이 들으시면 되고요. 교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집합이 뭐냐면은 모임을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모임이 어때야 되냐면은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종준이가 있는데 종준아 너는 연예인들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니?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종준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 요새 블랙핑크? 예를 들어서 종준이가 선생님 저는 블랙핑크가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종준아 블랙핑크가 왜 좋은데? 그랬더니 종준이가 블랙핑크요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 불러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블랙핑크 노래는 잘하는데 얼굴이 예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사실 얼굴 예쁜데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예쁘지 않다라고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쁜 사람의 모임 이러면요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없어요. 대신 어떤 거는 할 수 있냐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걸그룹의 모임 이러면은 이제 블랙핑크를 넣을 수가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게 예로 나오냐면요.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면은 우리 소수 뭔지 기억이 나세요? 소수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1만 약수를 가진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은 약수가 2개인 애를 소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랬어. 왜냐면 너희 자꾸 소수 구하라면 1부터 집어넣거든요. 근데 1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약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1은 소수가 아니야. 그래서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하면은 2, 3, 4는 2로 나눠지니까 약수가 1, 2, 4 되니까 3개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5, 6은 1, 2, 3, 6 4개니까 안 돼요. 7은 1, 7 2개니까 되죠. 8도 1, 2, 4, 8 안 되고요. 9도 1, 3, 9 안 되고요. 10도 1, 2, 5, 10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이 맞아요. 그 다음에 약수의 모임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하면은 10의 약수인 1, 2, 3 아니지 5, 10 이거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명확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약수의 모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지 않잖아요. 어떤 숫자의 약수인지 몰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요런 애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소문자 A, B, C 나중에 배울 건데요. 보통 집합은 크니까 이렇게 크잖아요. 다른 애들 가지고 있는 모임이니까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원소 하나하나는 대부분 소문자로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필기할 때 어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집합이랑 원소 사이의 기호는요. 이렇게 포크 모양을 써요. 근데 누가 더 커? 항상 집합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 대소관계 나타낼 때 2보다 3이 크다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집합 기호는 얘들아 그렇다고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무조건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큰 쪽을 집합을 쓰시고요. 작은 쪽을 원소 이렇게 써요. 이게 기호예요. 그래서 소문자 A가 집합 대문자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B도
A의 원소이다. C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는 집합 대문자 A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D라는 애가 있어. D라는 애는 A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D라는 애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왼손잡이도 있지만 보통은 오른손잡이가 많잖아. 그래서 밥 먹는 손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빗금은 항상 이렇게 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집합에서는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는데, 원소 나열법은요,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소를 A, B, 여기 이렇게 심표를 해야 돼요. C. 이렇게 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래서 괄호를 쓰시고 요거 이렇게 물결무늬 괄호 있죠. 그 다음에 원소를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안에 이번에는 숫자가 1, 2, 이 안에는 근데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선생님 다시 그릴게 그러면. A라는 애 안에 1, 2, 3, 6 이런 애가 들어있잖아요.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 하면은 A는 똑같죠? 그 다음에 1, 여기는 심표를 써야 돼요. 2, 3, 6. 그리고 이거 매번 이 주머니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물결무늬로 그려서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요. A는 똑같아요. 그 다음 물결무늬 똑같아요. 근데 보통 여기 알파벳 다른 애를 쓰는데 X를 많이 써요. 우리가 모르는 숫자 X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X, 바, X는 이라고 읽는데 요 바는 뭐냐면 우리 컴퓨터에 스페이스바 기다란 막대기 있죠. 아니면은 우리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크림 이렇게 막대기 들어간 거 있죠? 요 긴 거. 그래서 이거 바라고 읽어요. 근데 읽는 건 몰라도 돼요. X 바 X는 1, 2, 3, 6이 어떤 애인지 눈치챘어요? 얘는 6의 약수인데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거 6의 약수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고 배워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러스 양의 약수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얘 이름도 있겠죠? 얘 이름은 뭐라 그래? 얘 이름은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사과를 2개를 먹었다?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오늘 사과 먹었어. 이런 바보 같잖아. 안 바보 같니? 그러면 그래 사과를 선생님이 5개를 먹을게.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오늘 사과 먹었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는 집합 안에서요. 똑같은 애는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집합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 B를 해볼까? B라는 집합 안에 1, 2, 3, 2 이렇게 2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나타낼 때 원소나열법을 나타낼 때 1, 2, 이 2번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대표로 하나만 써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그러면 10의 양의 집합의 약수를 A라고 하니까 A라는 애는 10의 양의 약수 1, 2, 5, 10. 나 이거 아까 언제 한 거 같은데?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1과 A로 나타내래요. 그러면은 A라는 애 안에 1이라는 애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예요.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는 이렇게 삼지창 모양, 이거 포크 모양으로 나타내고 집합이 더 크니까 이쪽 오른쪽을 향하게 나타내요. 됐나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애가 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6이라는 애도 A집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애는 집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의 원소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이번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조건 제시법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A는 X, 바 X는 애플의 알파벳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래요. 그러면 A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요. 그냥 나타내셔도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거는요. 알파벳 순서대로 나타내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K, L, L, M, N, O, P, P 두 개죠? 근데 이렇게 대표로 하나만 쓴댔죠? 기억나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라 하면은 A라는 벤 다이어그램에 A, E, L, P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요거 콤마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B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1, 2,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하면은 1 쉼표, 2 쉼표, 여긴 쉼표 써요.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일 쉬운 게 뭐야? X바 X는 1, 2, 3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 이하의 쫓다. 자연수.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닫으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